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펀더멘털이 강해야 됩니다. 기초 체력이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거죠. 용환석의 펀더멘털 투자. 먼저 용환석 페트라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 김정일 사망 소식으로 주가가 한 차례 출렁거렸었는데요. 예.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며칠 사이에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증시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다음 한번 그래프에 보시는 것과 같이 과거에도 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코스피 지수는 단기간에 영향에 그쳤지 뭐 장기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그 김정일 건강 악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사실 이번에는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의 정권 장악 정도가 아직 뭐 그 미지수인 상황에서 어떤 돌발적인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증시의 가장 무서운 것은 항상 그 예기치 못한 악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다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그 올해 말 또 내년 초에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쨌든 북한 문제는 향후 진로를 봐야겠지만 큰 그 깜짝 놀란 그 파고들은 좀 지나갔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악재가 터질지 몰라서 고민인데요. 생각하지 말자고요. 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까지 뭐 생각하고 있으면 아주 머리가 아픈데 어쨌든 간에 주의를 좀 하긴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변수들은 그러면 연말이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지 않았습니까? 연말, 연초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억해야 될,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크게 프랑스 신용등급 문제하고 그리스의 유로 탈퇴 문제인데 먼저 프랑스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프랑스 CDS 프리미엄 추이를 나타낸 건데 이미 시장에서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신용이 낮아진 것으로 이미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시간 문제이지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현재 AAA에서 강등이 되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지난 여름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을 때 증시에 큰 충격을 주었듯이 그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도 뭐 어느 정도 증시에 충격을 주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 얘기. 그리고 지난번에 그리스의 유로 탈퇴 가능성도 한 차례 지난번에 폭풍이 일고 가지 않았습니까? 국민 투표를 해서 탈퇴를 한다. 그 당시에 파판데우스 총리인가요? 한번 뭐 정치적 도박을 했다가 이제 좀 가라앉았는데 결국은 탈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래서 그리스의 유로 탈퇴 가능성 그 과연 높은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관찰을 하려면은 또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는 지금 과다한 국가 부채가 문제입니다. 그 부채라는 것은 빌린 돈을 잘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으로 그 갚으면 건데 현재 그리스는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와 같이 과다한 국가 채무를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인데 돈을 마구 찍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금자가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그 돈을 막 찍어냈었죠. 근데 그리스는 자국의 중앙은행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스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그냥 현재 상황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세수가 부족한 이런 그리스 정부로서는 긴축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가 악화돼서 실업률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임금도 그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자국의 근로자들이 희생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화폐 가치의 하락인데 유로화에서 탈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의 수출은 증가하고 그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그 그리스에 수출을 했던 나라들이나 그리스와 수출 경쟁을 하는 나라들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즉 여러 나라가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섞어서 할 수 있는데 그리스는 별로 선택의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러한 선택이 그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뭐 언젠가는 탈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하는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 그 화면에 보시는 원래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그리스가 그 전에 사용했던 화폐 이름인데, 뭐 어쨌든 유로에서 그리스 통화로 바꾸려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채무자들입니다. 그 수입은 평가절하된 그 그리스 통화로 받게 되는 반면에 그 채무는 그 예전과 그대로 유로화로 갚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를 자국 통화로 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은행인데, 은행은 대출금은 자국 통화로 받게 되지만 예금은 결국 유로화로 그 내주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도 결국은 그리스 통화로 바꿔주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예금을 인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잘못하면 대량 인출 사태, 즉 뱅크런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는 선제적으로 예금 그 동결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다른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들도 조금만 위기 징후가 보이면은 예금 인출을 할 수 있고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네. 결국에는 이제 큰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기보다도 이러한 예금 동결 조치는 항상 그 크리스마스 때나 연초 같이 좀 휴일이 많이 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가 버티지도 않고 이렇게 빨리 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이번 연휴 때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과거의 그 위기 처리 과정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긴 연휴 동안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기억할 만한 얘기네요. 유로존 얘기나 또 뭐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있는데, 간밤에 사실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를 좀 올려놨던 것은 예. 미국의 경제 지표전 아닙니까? 예. 고용 지표도 좀 좋아졌고요. 네. 경기 선행 지수도 돌아섰고, 경기 가능성에서는 조금 기대를 갖는 측면도 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은 어렵겠지만 경기 측면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유럽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상당히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얼마 전까지 생각했던 것 같이 뭐 더블립 이런 현상보다도 기대보다는 많이 내년이죠. 내년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 우려도 있고요. 국제 평가기관들이 줄줄이 신용등급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들어온 자막은 무디스가 호주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상급 트리플 A로 유지한다는 자막도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경제 여건이나 혹은 대북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요 평가기관들이 신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역시 미국이나 유로존보다는 이 아시아나 이머징 마켓 쪽이 경제 상황이 좀 더 좋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올해 이제 연말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12월 초부터 뭐 줄곧 한 달 내내 뭐 산타 랠리, 연말 랠리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뭐 그래봐야 일주일입니다. 네. 예? 혹은 연말 연초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래서 역시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큰 돌발적인 문제만 없으면은 그 지난 10월 이후 쭉 진행됐던 것 같이 그 이런 박스권 장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뭐 경제 상황이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사업 내용이겠죠. 특히 이제 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그 영향을 덜 받는 이러한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 최의량주인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자상거래라든지 뭐 모바일 이런 이제 분야의 회사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 경제 활동이 위축되더라도 그 온라인 부분이라든지 모바일 부분은 계속 그 안에서 그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분야의 회사를 잘 골라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하지만 내수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경기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이 좀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도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뭐 그렇게 좋지 않을 전망이고, 또 특히 내수주가 좋으려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분간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연말 연시에 뭐 휴일도 많고 이제 그런데 그 뭐 유럽 문제 이런 게 생각하기 좀 싫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그 가격이 주가가 하락할 때 그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인버스 인덱스 ETF 같은 것을 조금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량주군에서 투자 가능성을 계속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셨고요. 또 온라인 쇼핑 쪽도 좋게 보셨고, 인버스 그 ETF는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개인들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해지 포지션을 구축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런 점에서 좀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는 의미이신가요? 근데 조금 이제 뭐 시장을 계속 매일 이렇게 관찰하고 뭐 그러신 분도 있지만 예.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가시려면은 일부 그런 정도 어떤 해칭 개념에서 해놓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네. 그 짧게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제 뭐 연말은 거의 지나간 겁니다. 뭐 남은 일주일 동안에 주가가 좀 올라주면 좋겠지만 연초에 좀 연말에 기대감들이 사그라들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게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연초에 또 이렇게 기대감보다 충격을 받을 뭐 그럴 또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이제 당장 이제 연말하고 이제 연초인데 뭐 특히 연말만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지금 추세가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용환석 페트라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시장 상황들 쭉 점검했고요. 연말 주식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